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알돈노 이 코너 진행하면서 노동 관련해서 많은 정보 전해드렸는데 여전히 노동법은 좀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을 맞아서요. 일상 노동 상식들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일단 시작하기 전에 화면 조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네. 책 좋고요.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노무사님, 예, 맞아요. 아까 좀 너무 가까이 앉으셨는데 오늘 이제 거리도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SAT를 앞서 1부 끝날 때 전해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선물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과 선물 소개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문제 한번 더 낼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2017년 1차 지명으로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해서 2022년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선수인데 이번에 그 6년 1억 1,300만 달러, 하나로 약 1,484억 원에 해당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했다. 역대 한국인 선수 포스팅 금액 중 최고 기록 세웠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SAT 문제로 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추신수, 2번 고우석, 3번 이정후, 4번 빈센트 반고후. 입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무사님 정답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힌트 오늘도 강력하게 하나 내주실 수 있어요? 뭐 해보겠습니다. 네. 청출어람이네. 네. 오늘 노무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청출어람의 방점이 있어요, 그죠? 앞에는 감탄사예요, 그죠? 청출어람이군 이건 거죠? 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 선수 1번 추신수, 2번 고우석, 3번 이정후, 4번 빈센트 반고후. 예, 정답이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돼요. 힌트가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네네. 자, 이제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매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헬스업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정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정과.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를 드립니다. 예, 이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제 연말 12월이고 좀 이제 노동법 상식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것들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생각해보면 제일 헷갈리는 거기도 해요.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직장인 근로자도 있고 우리가 뭐 흔히 프리랜서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용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양해요. 이거 아마 세금도 내는 거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 아는 건 그냥 프리랜서 하면 세금 3.3% 뗀다. 요거는 아는데 그럼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이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제 우리 3.3% 일용직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3.3% 프리랜서니까 그냥 자유롭게 일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좀 달라요. 이게 사업소득자 3.3% 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근로행위를 해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라서 이거는 사업소득세 3%와 사업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해서 그냥 3.3%라고
그 세금을 원천 공제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사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됐다가 종료되는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금은 그 일당 15만 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제 않고요. 그다음에 15만 원 이상일 때 과세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990원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직 분들의 세금이 시작되는 일당 구간은 약 한 17만 6천 원 이상에서 시작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우리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걸 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재에도 가입돼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반적으로 네. 직장 근로자들, 근로자죠. 그분들은 그죠? 정규직 직장 네. 근로자인 거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3.3% 세금 떼는 분들 사업소득자. 네. 라고 하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 하시는 분들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분들은 일당이 한 17만 6천 원은 돼야 세금 낸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15만 원은 아예 세금 안 떼고 15만 원 이상 되면 세금을 떼게 되는데 990원까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떼게 되는 일당은 17만 6천 원 정도. 예,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사치로 그 정도 네네. 되고 사업소득자분들은 4대 보험 가입하는 거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리랜서 말씀하시는 그쵸? 거잖아요. 사업소득자. 예, 사업소득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사업행위를 하시는 게니까 근로자가 아니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을 가입 안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이제 이런 팬데믹 시기가 오면 그 고용이 되게 불안정하면서 사회 안정망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같은 경우나 노무 제공자들 같으신 분들 3.3% 사업소득 떼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서 나중에 직장을 소득이 없거나 하면 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용직 근로자는 네. 아까 4대 보험 가입된다고 하셨죠? 4대 보험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일정 요건이 돼야지 이제 4대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모습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서 여기 이제 고용보험과 그 산재보험에는 이제 가입되게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용직 분들도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하게 되면 예, 그 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차이점 잘 이해가 됐고요. 뭐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로 이건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뭐 덧붙여 주셔도 좋고. 이런 겁니다. 일당제로 지급된다고 해서 뭐 연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용직 근로자들 그러니까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는 경우 그다음에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상용직 근로자들처럼 계속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급으로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시더라도 다 동일하게 퇴직금도 발생하고 연차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2시간제 좀 여쭤볼게요. 회사에서 주 52시간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주변에 이제 밥 먹으러 식당 가거나 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거 보면 그런 데서는 주 6일제인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되면 주 52시간 뭐 이런 거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반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일제, 주 6일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정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제, 주 6일제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일 8시간씩 6일 하면 48시간인 거잖아요. 그럼 52시간제가 위반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요식업에서는 일반 음식점에서는 대개 오면 12시간을 체류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2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근로하시는 건 되니까 자연스럽게 6일을 하면 52시간제가 초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일하는 사람 근로자가 원해서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다 이러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두 분 다 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52시간제 도입됐을 때나 지금은 내가 더해서 돈을 더 받아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막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 52시간보다 네. 더 많이 일하면 이건 위반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 그래서 아직 위반이. 실무에서는 이걸 아시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는 데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월급 계산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월급은 이제 한 달 개념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일하다 보면 그 한 달 못 채우고 중도에 네. 그만두는 경우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급여 일할 계산으로 해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본인의 월급여 나누기 당월 총일수 곱하기 그러니까 재직일수. 여기서 이제 재직일수라고 하는 거는 일한 날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1일부터 내가 마지막 그만두는 날까지 혹은 입사한 날로부터 말일까지의 모든 일수를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지속된 일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일할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급여의 일할 계산을 하면 31일이나 30일로 나눠주면 이 1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아, 네. 네, 1급에 79,960원에 못 미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지급하면 안 되니까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일할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 얘기죠. 월 급여 자기가 받는 액수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그 날짜로 나눠서 한 달 날짜로 나눠서 일당을 계산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 일당을 재직일수로 곱해서 내가 일한 만큼 얼마 받냐 이제 요걸로 네. 계산을 한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럴 때 뭐 최저시급 수준 못 받는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그거는 이제 그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8시간 분.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일일 통상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급여의 일할 계산 방식 이거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규정되지 않으니까 혼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법에 일할 규정이 안 계산은 됐어요? 법에 없어요. 네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걸 통상 시급으로 치환해서 그 시간 가지고 연장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줘야 된다. 이렇게만 이제 규정한 거지. 그게 일할 계산 방식은 노동부에서 그냥 가이드만 내놓은 거고 사실 일할 계산 방식에는 거의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당월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통일되게 30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 네, 아니면 실제 일한 날만 일한 날의 총일수를 가지고 나눠서 계산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이분의 통상 1급을 산정해서 그걸 같이 지급한다. 이제 이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4가지 방식으로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당월 총일수로 나눠서 하는 거나 아니면 30일로 나눠서 하는 2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할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런 것도 잘 계산해서 해야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문제가 왕왕돼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바로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SAT 또 정답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SAT 정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라서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미국 메이저리그와 정말 최고 액수의 계약을 한 이 선수 누구일까요? 1번 추신수, 2번 고우석, 3번 이정후, 4번 빈센트 반고후. 정답 뭐죠? 네, 3번 이정후입니다. 네, 이정후. 네. 바람의 손자군. 이거네요. 바람의 아들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정말 유용한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